컵홀더가 필요할 때는 이 푸시 버튼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컵홀더를 만들고.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모델에 들어간 첨단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펠리세이드와 달라진 점은 이 앞에 그릴 모양이 바뀌었고요. 범퍼 라인을 보면 일자로 완전히 와이드하게 크롬이 들어가서 그릴과 아래쪽 범퍼 라인이 더 꽉 찬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는 이 아래쪽에 이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이 바퀴 위에 바디 컬러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다른 컬러로 되어 있어서 투톤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버전은 이렇게 일체형 바디 컬러를 적용해서 더 깔끔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범퍼 라인이 널찍하게 크롬바가 들어가서 더 화려한 느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테일램프 옆쪽에 보면은 기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일자인데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디자인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엄청 커 보여요.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도어로 되어 있고요. 요즘 킥방식으로 발을 넣어서 도어를 열 수도 있잖아요. 이 차는 설정을 통해서 뒤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보는 공간의 모습 보세요. 정말 큽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차가 진짜 크구나. 이게 바로 제대로 차박을 할 수 있는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3열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3열 시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바로 전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죠. 3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2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접을 수는 있는데 세울 수는 없고요, 3열은 접고 펼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펼치는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1단계로 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뒤로 더 눕혀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열도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이 정도 세워지는 거고요. 완벽하게 뒤로 눕혀지면서 더 편하게 3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부분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열을 만들었지만 뒤에 공간 꽤 여유롭게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시거잭도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시크릿한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잡고 열면은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담아서 다니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접어보도록 할게요. 접을 때는 헤드레스트 부분이 자동으로 접히면서 완전히 접히는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대한 배려들이 또 잘 되어 있는데, 그 양옆으로 이렇게 컵홀더가 배치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USB 충전 단자가 양쪽으로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시트를 세우고 3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의 모습입니다. 뒷자리 탄사함을 위한 배려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커튼이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도어에 컵홀더 2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물병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보면은 독립형 2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을 탈 때 보통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타잖아요. 그렇게 타지 않고
가운데 길로 들어가서 3열을 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열에 왔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3열 탔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좀 길이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꽤 넉넉한 3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컵홀더 있고, 이 3열을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전자동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충전 단자가 있어서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 위쪽에 또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구멍이 3열에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창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서 3열에 앉아도 답답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2열 시트 부분 위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앞으로 장거리를 간다,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3열에 앉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펼치고 가도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레일이 있어서 지금 2열을 좀 앞으로 당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열 시트의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2열 시트의 공간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2열 시트를 당긴 상황에서도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차의 뒷자리 공간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열 공간을 뒤로 밀면은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어에 이렇게 컵홀더가 가까이 있어서 음료수 같은 거 여기다 두기 좋을 것 같고요. 2열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팔걸이도 있어서 장거리 주행 때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이렇게 독립형으로 에어컨,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스위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풍 시트가 그냥 무늬만 통풍 시트가 아닙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차가워서 잘 안 쓰게 될 정도로 정말 강력한 통풍 시트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위쪽에 송풍구가 있어서 에어컨 히터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에도 썬루프가 열리는데요. 이 유리가 열리는 건 아니고 이 안쪽에 커브만 열리는데 2열을 열었을 때 확실히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쪽에 썬루프가 따로 있고요. 뒤쪽에 별도의 이렇게 썬루프가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길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위해서 구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도 또 적재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음료수통을 꼽을 수 있도록 기다란 홈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음료수를 꽂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가 멋지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 화려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첨단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데에는 10.25인치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색감이 굉장히 좋고요. 선명해서 시인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다양한 변신을 주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하면은 화면이 변신을 합니다. 컴포트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정말 멋지죠? 이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켜 주는 것 같고요. 깜빡이를 넣으면은 계기판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옆에 차량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차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카메라 방향이 완전히 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과 이 가운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에서는 더 좋았을 텐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정말 널찍하게 버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차가 크니까 이런 부분도 큼지막하게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차의 그런 웅장한 매력을 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메탈처럼 디자인이 적용돼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라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스위치 별도로 배치를 하면서 편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전자식 기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길하고 진흙길, 모래길에 맞게 최적의 드라이빙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조수석까지 가운데 부분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맵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비 메뉴를 선택하면은 검색 경로 이런 부분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메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미디어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적용해 두면은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누르면은 다양한 설정 메뉴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면은 멀티 화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그 가운데는 라디오나 미디어 화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다양한 기능 메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터치 반응 속도가 꽤 빨라가지고 놀랬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지도, 검색 경로, 전화, 블루링크, DMB, 라디오, 미디어,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는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그리고 음성 메모하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후속 지치 모드, 후속 공조 조작까지 이 앞에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동승자를 위한 배려들이 잘 적용이 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탄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후속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뷰로 차의 좌우 그리고 위에서 보는 모습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크지만 주차하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핸들에 보면은 다양한 컨트롤 리모컨이 있어서 편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널찍한 적재 공간이 인상적인데요. 여기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컵홀더는 안 쓸 때 이런 식으로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컵홀더가 필요할 때는 이 푸시 버튼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컵홀더를 만들고 안 쓸 때는 접어두고, 이런 섬세한 아이디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을 넣어가지고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뚜껑은 이런 식으로 닫아서 깔끔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푸시 버튼 누르면은 부드럽게 열리면서 안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USB 단자가 있어서 케이블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니까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케이블을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두면은 깔끔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넉넉한 또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뒀어요. 이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있어서 깔끔하게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 같은 거 휴대할 때 두기 애매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카메라도 안쪽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적재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깊숙하게 넓게 되어 있는 적재 공간이 있어서 물건들을 다 담아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이렇게 깊숙하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셋업을 누르고요. 그리고 차량 들어가면은 라이트가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을 선택해 들어가면은 밝기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색상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서 그 실내 무드 조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실내 무드 조명이 이 도어석 부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오고 이 앞에 대시보드 부분에는 그 무드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눈에 크게 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썬루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이렇게 앞자리 썬루프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에 있는 거는 뒷자리 썬루프를 컨트롤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은비로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를 내리면은 거울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앞차의 간격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핸들에 살짝 손만 올려주고 있어도 알아서 커브길을 돌고 앞차의 간격도 유지하면서 앞차가 쓰면은 이 차도 쓰고 또 앞차가 쫙 달리면은 이 차도 달리면서 그런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했습니다.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HUD가 있어서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저 속도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